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냐?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 챙기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놀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쉬는 게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까지 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젊을 땐 놀면 불안했지만 나이 들어선 노는 게 평화입니다. 왜냐고요? 인생의 진짜 여유는 이제서야 지금 이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이제는 놀아도 된다는 이야기요. 아니, 이제는 놀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친구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노는 건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출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댁 친정 챙기고 주말도 없이 명절도 쉬는 날이 아니라 더 바쁜 날이었잖아요. 그렇게 40년, 50년을 달려왔는데 말이에요.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쉬는 겁니다. 마음이 쉰다는 건 뭘까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 나 요즘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는데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바로 그겁니다. 노는 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쌓였던 긴장, 책임감, 의무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당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노는 건 배움이라는 겁니다. 아니, 놀면서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움은 교실이나 책상 앞이 아니라 바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예전엔 빨리 읽어야 해라는 생각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한 페이지를 읽고도 한참을 생각에 잠길 수 있잖아요.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작가의 마음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여행은 뭔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게 목표였죠. 일정 꽉 채워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골목길을 구경하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작은 카페에 앉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여행이고 그 속에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냥 마셨다면 이제는 그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고 커피를 키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상상하며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70세가 넘어서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붓 한 번 안 잡아보신 분이 말이에요.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화실에 가서 그림 그리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어. 하늘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지, 나뭇잎의 형태가 이렇게 제각각인지 몰랐지. 노는 것 같은데 배우고 있더라고. 바로 그겁니다. 놀며 배우는 게 진짜 인생 공부예요.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외우고 시험 보느라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배우고 재미있어서 배우고 좋아서 배우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배워? 하시지 마시고 손주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나씩 배워보세요.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건강 정보도 보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다 배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뭐든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요. 세 번째, 노는 건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닌가요? 친구들과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함께 웃는 그 순간들.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쁠 때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도 급하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기 바빴죠.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식당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그때 그랬지? 하며 웃는 것, 부부가 저녁 산책하며 손잡고 걷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 4명과 약속이 있으세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원에서 만나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막걸리 한 잔 하는 게 다랍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 시간이 내 일주일을 지탱해 주는 힘이야. 친구들 얼굴 보고 웃고 떠들고 나면 일주일이 든든해. 웃음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한 잔의 막걸리에도 진심이 오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요즘은 동호회도 많고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게이트볼, 당구, 등산, 탁구, 노래교실.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 역시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소중해지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 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줍니다. 놀면서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노는 건 젊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젊은 사람일까요? 나이가 적은 사람? 아닙니다. 진짜 젊은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하죠.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예전처럼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올해 83세세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어제는 유튜브로 빵 만드는 법을 배우셨대요. 오늘은 손주가 알려준 게임을 해보셨고요. 내일은 또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몸은 늙었는데 마음까지 늙으면 진짜 늙은 거야.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늙을 새가 없어. 바로 그겁니다. 몸은 늙어도 웃음은 늙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도 늙지 않고 재미를 느끼는 마음도 늙지 않아요. 노는 게 뭡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웃고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젊은 겁니다. 반대로 젊어도 이제 다 끝났어. 나이 들어서 뭘 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짜 늙은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 진짜 멋있어요. 운동복 입고 산 오르시고 자전거 타시고 수영장 가시고 심지어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패션도 예쁘게 입으시고 염색도 하시고 피부도 관리하시고요.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즐길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루라도 즐겁게 노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든 80이든 웃고 떠들고 즐기면 그게 젊은 거예요.
반대로 40이어도 재미없이 살면 늙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노세요. 웃고 싶으면 웃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세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니까요.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젊게 늙읍시다. 즐겁게 늙읍시다. 마지막 5번째, 노는 건 삶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뭘 증명하며 사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족 챙기고, 열심히 의무를 다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는 충분히 했어라고 말해도 되는 시기예요.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놀 수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요. 오늘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요. TV 보고 싶으면 하루 종일 봐도 되고 책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내 인생인데?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성공하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매일 편안하게 웃으며 사는 게 성공 아닐까? 맞는 말씀이에요. 가진 것보다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쓰면 그게 성공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죠. 건강하면 더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긍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완성입니다. 놀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의미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의미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의미예요. 심지어 혼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욕심 비우고 집착 비우고 불필요한 걱정 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화와 감사와 여유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완성이고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엔 열심보다 여유가 이깁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 열심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놀아도 됩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부담 없이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시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시고, 드라마 보고 싶으면 보세요. 낮잠 자고 싶으면 푹 주무시고, 음악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평생 가족 위해, 사회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남은 인생. 편안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사세요. 웃음 많이 웃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